안녕하세요. 2학년 상업경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단원 수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2단원 수업 하시면서 기업과 기업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단원 페이지는 50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다. 50페이지. 50페이지는 먼저 기업의 분류를 하게 될 텐데, 기업을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경영이 무엇인지 일단 배우고요. 기업 경영이 왜 중요해지는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자, 경영과 기업 경영.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언가 어떤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끝이죠, 그죠? 조직의 여기 경영학에서 말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여서 그것을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그런 노력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경영의 대상은 조그만 동아리에서부터 동아리 부장을 맡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경영을 잘 해야 동아리의 목표, 어디 대회 나가서 수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동아리에서부터 기업, 단체, 대학, 병원, 국가 등 모든 조직, 그것이 바로 조직의 대상이다, 경영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기업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영의 의미는 기업 경영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조금 경영의 주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경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 경영만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학교, 종교단체의 경영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업의 의미로는 일단은 우리 기업은 뭐예요? 보통 이윤 극대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라고 알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 쓰인다면은, 그러면은 모든 조직을 의미한다. 꼭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정부, 학교, 종교단체는 이윤 극대화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조직을 의미한다.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영과 기업의 경영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돈, 사람, 이게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조건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바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올해 계획을 잘 세워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야지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팀을 만들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휘, 누군가 지휘해줘야 된다. 팀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제, 잘 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었으면 수정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활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조지통,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알겠죠? 따라서 기업 경영은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 자원을 투입하고, 개조지통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판매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원을 투입하여서, 투입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렇고요. 그래서 경영의 활동은 이렇게 계획, 조직, 지휘, 통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낸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기업의 목표 달성, 즉 이윤 극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외우실 부분은 이 부분,
계획, 조직, 지휘, 통제입니다. 자, 기업 경영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 경영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일을 왜 하나요? 일을 왜 해야 되고 취업을 결국에는 왜 해야 되냐? 잠시만요. 아, 네, 종이 쳐가지고 잠시 중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일을 왜 하시냐고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아무래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봅시다.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기술의 발전, 또 국제적인 경쟁,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상당하죠. 어쨌든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경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라면 도태된다.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핫도그 장사가 요즘 유행이네 해가지고 점포를 냈더니 손님이 안 와.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바로 옆에 바로 명랑 핫도그가 있어. 나는 무슨 핫도그인데 바로 옆에 명랑 핫도그가 너무 잘 돼. 그러면은 손님이 여기로 가겠어요? 우리한테 가겠어요? 그러면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되잖아요. 더 맛있게 하든지 더 싸게 하든지. 그렇듯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밀리면 그냥 장사가 덜 되면 좋은데 차라리 돈을 조금 벌 수 있으면 좋은데 아예 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야겠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우리도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거기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종업원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면 투자자이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맡겨서 그쪽으로 돈을 가게 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고, 공급업자인 경우, 경쟁 기업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기업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둘러싼 보시면 이해관계 집단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집단 무슨 말이냐? 서로 돈과 관련돼서 얽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 탐구에서도 보시면 각 이해관계자 집단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찾아볼까요? 여기 어떤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근데 일자리가 늘고 있대요. 참 감사하네요. 고용노동부, 정부도 어쩌면은 이해관계라고까지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월급 받는 근로자도 역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도 모두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정부에게도 인정받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은 기업의 분류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쭉 한번 개괄적으로 읊어본다면 기업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방법에 따라서 1번 규모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고 2번 소유와 경영 누가 갖고 있고 누구들이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예요. 3번 업종에 따라서 한번 볼까요? 규모라고 한다면 가장 익숙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뭐 큰 기업이죠. 그죠? 중소기업 조금 작은 기업이네요. 소기업 완전 작은 기업이네요. 네, 끝입니다. 네. 좀 자세히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소유와 경영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이것을 민간인이 하냐,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시민 국민들이 운영을 하냐, 아니면 정부가 운영을 하냐, 아니면 정부와 민간인이 합동하여서 경영을 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업종에 따른 분류인데요. 업종은 제조업이냐 공장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냥 상기업. 내가 공장을 돌리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서 물건을 떼온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떼와가지고 우리 점포가 우리 마트가 소비자들한테 팔아. 이것을 바로 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업.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은 무엇이죠? 서비스는 군만두가 아니라, 그죠? 공짜로 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 업종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자세하게 규모에 따른 분류까지만 오늘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규모에 따른 분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뭐 자본금, 종업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눴었었고요. 지금은 매출액 정도로 많이 이렇게 따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기업은 당연히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산 규모도 크고 종업원 수도 많아서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력도 당연히 크겠죠. 결국 그래서 보통 주식 회사의 형태로 많이 운영을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이죠. 주식 회사. 뭔가 큰 회사라고 한다면 거의 다 주식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유.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장이냐? 그렇지 않다. 기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장이냐? 그렇지 않다. 사실은 주주다. 주주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식 속에는 사장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사실 사장이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장이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 하면 아무래도 그 이재용 부회장이 생각이 나죠. 그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뭔가 경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기업의 주인인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회장이라는 대기업 회장이면 당연히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 경영에 직접적으로도 많이 관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외국의 어떤 회사들은 뭐 아예 거의 관련이 없다시피 한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는 주주가 하는 것이고 경영은 누가 한다? 전문 경영자가 한다. 여기 보시면 경영이 전문화되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문 경영자가 한다. 이것을 사실은 CEO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문 경영자고 경영을 하는 것이고 기업의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것이고 실제 주인은 누구다? 주주다. 근데 보통은 혼자 갖고 있지 않죠. 대기업은 주주들이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딱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엄청나게 큰 규모의 주식 중에 내가 한 8만 원어치는 내 거야. 8만 원어치는 삼성전자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어요. 물론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요. 그죠? 어쨌든 기업의 주인은 누구다? 주주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소유는 주주가 하고 경영은 전문 경영자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주주총회는 전국의 그 어떤 회사 주주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제가 재밌는 글을 봤는데 어떤 아빠가 딸한테 주식을 사준 거예요. 주식을 사줘가지고 우편이 왔습니다. 주주총회 참석하라는 우편이 왔는데 딸이 주주총회가 뭔지 모르니까 아빠가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전국의 주주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더니 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딸이 알고 있는 주주는 시크릿 주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해를 이렇게 낳게 됐다는 그런 재미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거에 참여를 하는 게 있죠. 주주들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작고 근데 중소기업은 어쩌면 사장의 역량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이 마인드가 정말 좋아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잘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개인의 창의력이 적절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이기도 해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우에는 매출액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이 정도다. 서비스업은 이 정도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기업은 작은 기업인데 규모가 작죠. 그래서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서 120억, 10억 원 이하면 소기업이다. 네, 뭐 10억도 큰데 그죠? 네, 어쨌든 여기서 특히 1인 창조 기업 육성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여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창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장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창업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적당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그 부분을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인 창조기업은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이다. 그래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튜버라고 해도 1인 창조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기업이면 그러니까 혼자 사장이고 직원이고 그 다음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이면 뭐 된다.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유와 경영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